블루다이몬드의 칭호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팀 커미션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우리 소실적이 15%, 그죠? 참고로 저는 그 대실적과 소실적이 한 20배 차이 나요. 2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중요한 건 소실적 사업에 집중하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요, 대실적이 커지고 나니까 소실적 사업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수입이 이민서 과장님이요, 지난주에 팀커미션이 14만 점이 드셨어요. 팀커미션 받은 매칭이 14만 점 떴으니까 팀커미션만 한 1,700만 원, 1,800만 원 받으신 거죠? 거기서 제가 몇 프로 받을까요? 20% 받죠. 그래서 소실적 사업과 별개로 대실적이 잘 되니까 제 수입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부산에서 한진사님 블루다이몬드 같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파트너들이 나의 수입을 따라오고 있고 파트너들이 나의 직급을 따라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시크릿이 아닌 밖에 나가면 일반적인 영업이나 일반적인 조직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아마 우리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도 나의 후임들이 나를 막 치고 올라오면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쵸? 나의 후배들, 사수 입장에선 나한테 뭔가 배우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크릿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시크릿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사장님들 시간이 더 지나서 정말 큰 핀을 함께 만들어 보면 아마 완전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혹시 괜찮아요? 사장님 아무도 안 시킬게요. 3분 정도 계시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크릿 사업을 전 처음에 굉장히 많이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격렬히 반응하면서 제가 거부했던 사람이고요. 이유는 똑같아요. 그냥 이 다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단계니까 뭔가 좀 불편했던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지금 3년이 다 돼가요. 제가 2014년도 5월달에 가입했으니까 2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누적 소득이 1억 1천이 넘었더라고요. 11억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2년 8개월 동안 11억을 벌었대요, 여기서. 사실은 11억이 아니라 사장님 1억도 통장에 가져본 적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요, 59년생인 우리 엄마도 통장에 1억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시크릿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두고 알아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업 설명하기 전에 요즘에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이 되게 멋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야경이 아름다운 곳 중에 이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야경을 딱 보고 외국인이 물어봤대요. 왜 한국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냐고. 그랬더니 한국인한테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에 야근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로 직장 아니면 커피숍만 봐도요. 영국 아니면 뭐 어디 호주 이런 나라들은 폐점 시간이 평균 7시 이하예요. 2천.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몇 시까지 할까요? 24시간 또는 빨리 닫으면 11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시간으로 아주 무대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일본 가서 사업자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라인이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서 후원을 한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들은 일벌레, 일중독자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 밑에 한국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무조건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일본인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인정하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되게 많이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지금 현실 점검을 하다 보면. 근데 제 주변에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 자영업하는 친구들, 영업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주부들 이렇게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넌 뭘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내 장사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자영업. 내 장사의 사장님 되고 싶고 이게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만약에 내 사업이면 자만수 만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월급 받는 게 편한 줄 알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제가
어제 부산 가서 운동사님 보셨는데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크릿을 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진짜로 공부를 전투적으로 열심히 했대. 평생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연봉은 5천만 원. 연봉 5천. 그 일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되셨냐? 14년. 14년에 대가 5천만 원. 제가 항상 연봉 5천 되기까지 시크릿에서 4주 걸렸거든요. 4주. 이게 시크릿의 힘이에요. 시크릿.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들어보지 않은 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돈이 최고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돈이 제일 좋은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회사님들이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퇴직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사람이 일할 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직장에도 자영업 폐업률이 지금 역대 사상 최고예요. 회사님. 폐업률. 1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거기서 82%가 폐업을 한대요. 10명 중에 2명만이 살아남는다. 근데 그 2명도 아주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일부라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자영업도 힘들죠.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조금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일본은 고령화 시대로 넘어간 지가 우리보다 훨씬 앞질렀고요. 한국이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갔죠.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2024년도가 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여사님. 내는 사람은 적은데 타먹는 사람만 자꾸 많아지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연금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 흘려보내요. 설마. 이렇게 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요.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거.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어떠세요, 마음이? 짠하죠? 우리 이게 엄마라면? 이게 우리 엄마라면? 이게 우리 할머니라면?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요. 하류노인이라고 있어요. 하류노인. 이게 요즘에 신조어예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하류노인이 뭐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노인을 하류노인이라고 해요. 근데 하류노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2015년도 기준으로 나오기 연소득 4,460만 원 이하면 하류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만약에 하나님들이 지금 내가 연소득 4,460만 원 이하라면 걱정해봐야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고사리를 팔지 않거나 폐지를 주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하류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를 좀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고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시켜드리는 회사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왜 각광받냐면요. 돈이 필요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돈 필요 없이 자금이 필요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나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학벌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무 공평한 기회잖아요. 누구나 가난해도 시작할 수 있고 부자라도 시작할 수 있고 친구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오면 올수록 실업률이 올라가고 취업률이 낮아질수록 네트워크 시장이 커져왔어요. 그동안. 근데 앞으로 2년 후에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하죠. 미국의 대선도 그렇고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시장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좋게 말해 네트워크이지 결국 말하면 다단계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혼영 스폰서가 저한테 와서 돈 필요 없는데 시간만 조금만 쓰고 노력만 조금만 하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는데 굉장히 불쾌했단 말이에요. 이거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훈영 스폰서한테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냐? 세상에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바보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가난한데 네 말대로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나도 열심히 살았고 제가 실피인 만날 때 쓰리잡 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쓰리잡을 해도 1,000만 원 벌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걸 제가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1억을 번다니까 불쾌하죠. 그래서 제가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서울역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 사람도 다 이거 시키라고 걔네들 다 100만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달라요. 알아보니까. 실제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여자님 다단계가 아니에요. 물건을 계속 팔고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우리들끼리 수당을 나눠먹는 다단계가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 유통 단계를 줄여서 좋은 물건을 싸게 주는 게 네트워크예요. 반대죠. 다단계와 네트워크는 완전히 반대예요.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먹는 건 다단계라고요. 대표적인 다단계가 옥장판. 그 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주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막 5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마진 가지고 윗대가리부터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 다단계. 일반적인. 자, 근데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거. 지급하는 거.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쉽게 설명할게요. 요즘에 어떤 과일이 제철이죠? 귤? 그죠? 귤이 제철이죠. 딸기. 그죠? 귤이나 딸기. 자, 그런 과일을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 가서 사는 게 쌀까요? 아니면 농수산물 시장 가서 사는 게 쌀까요? 농수산물 시장이죠. 농수산물 시장 가서 사는 게 쌀까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과수원에 가서 사는 게 쌀까요? 왜 그럴까요? 유통 단계가 사라졌으니까 물건이 싸지는 거죠. 거품이 나갈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자, 10,000원짜리 귤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 채취를 해요. 그죠? 그러면 10,000원에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총판에. 그럼 10,000원은 도매상들에게 넘겨요. 15,000원에. 그럼 이 사람들은 소매에 있는 일반적인 과일 가게에 넘겨요. 20,000원에. 소비자들은 얼마 주고 사요? 25,000원에. 그런데 여기 가서 사면 15,000원에 가서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도매를 가는 거예요. 농산물 시장. 이런 데를 가면 10,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덤으로 덤도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는 거예요. 현지 가서. 이 단계들,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건이 싸진 거죠. 과일뿐만이 아니에요, 여사님. 가전제품,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에어컨 이런 것들도 요즘에 사람들 다 인터넷으로 사요. 왜 인터넷으로 사냐고? 싸니까. 같은 물건이면 싸게 사길 원하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시면서 아직도 네트워크 싫대. 이건 진짜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유통에 관한 책 두세 권만 전문가가 쓴 한두 권만 읽어보셔도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네트워크는요, 사장님들이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관계없이 세상에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은 다 이런 식으로 사고 팔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국처럼, 일본처럼. 지금 미국은 네트워크 인식이 굉장히 좋고요. 일본도 꽤 좋은 편이에요. 일본이랑 한국은 10년 차이. 그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4, 5년 후에는 네트워크 인식이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오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인식이 완벽히 바뀌기 전에 시작한 우리들은요. 앞으로 몰려드는 물고기를 다 우리가 번지게 될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대표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기업들이죠. 11번가, 옥션, 티본, 쿠팡, G마켓, 회원제도예요. 회원가입해서 여기에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물건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피라미드거든요. G마켓이라는 피라미드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물건을 거래하죠. 거기서 거래되는 매출의 5%, 10%씩 누가 받아요? G마켓의 오너가 받아요. 수수료. 다단계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형태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계신 분 있어요 혹시? 이게 현 시대예요. 네트워크를 욕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이게 뭐냐면 인쇄소득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냐? 사장님 왜 하세요? 잘 살고 싶어서. 사장님은요? 잘 살고 싶어서. 저는 잘 살고 싶지만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놀면서 잘 살고 싶어서 네트워크. 그냥 잘 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보험 해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보험에서도 잘 쓸 것 같다고 하는데 보험을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객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한 거죠. 근데 네트워크의 매력을 느끼는 건 뭐냐면 유은영 스폰서님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오늘 본사대회도 안 왔어요. 가끔 피곤하면 1박도 안 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노동하지 않아도 한 주에 5,0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요. 일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배낭을 둘러매고 유럽 여행을 6개월을 떠난다? 신정변사님이 유은영 사님의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이걸 만들어내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이게 인쇄 수입이에요. 작곡가들이 받는 인쇄 수입. 저작권료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제가 11월 달에 일본 갔을 때 후쿠시마 그 지진 났던 거 아세요? 7.3? 뉴스에만 나왔죠. 제가 그때 일본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이렇게 있었고요. 갑자기 지진이 밤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 침대에서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깬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났어요. 근데 놀랬잖아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지진 되게 낯설죠. 딱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도망가야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 있는 가운을 그냥 하나 걸쳐 입고 호텔 스트랩바를 신고 진짜로 13층에서요 로비까지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초인종 걸리는 거죠. 딱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막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복도에 바비큐 그런 거 있죠. 버스에 1등으로 타는 아줌마 마냥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제가 1등으로 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엘리베이터에 불이 반짝반짝거렸고요. 막 흔들렸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1번 애들. 이게 확실히 엄마보다 애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니까 애들이 생각이 먼저 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나올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 걸 받으니까 다음 주에 1300, 다음 주에 1700, 다다음 주에 1700 계속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우리 엄마가 애들 둘을 키울 수 있겠다. 막 이런 계산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왜냐? 난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의 파트너들은 모두 한국과 미국에 있을 거야. 그럼 내 수입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게 인쇄 수입이에요, 선생님. 이런 일 겪을 수 없어요. 삼성에 있는 임직원들이요. 일할 수 없어질까봐 걱정해요. 노동할 수 없어질까봐 불안해요. 근데 네트워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만 만들어 놓으면 유산 상속 몇 대까지 되죠? 3대까지. 내가 만들어낸 이 인프라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열심히 한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 될 거다 라고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어떤 회사?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내 지인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선택해야 나에게 리스크가 작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몇 가지 기본 항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기업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법 회사가 아직도 많죠. 실제로 뭐 말하는 건 3,200가지라고 하는데 추산되지 않은 걸로 치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합법적인 단계는 100개 조금 넘어요. 3,000대 100. 뭐가 많아요? 불법이 많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어떤 불법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죠. 당연하죠. 불법 기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합법이어야 돼요. 이게 1번. 자, 내가 오늘 들은 네트워크가 합법이었어요. 그러면 알아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합법이 아니라면 들어볼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볼 가치도 없고. 일단 합법이에요. 시크릿은 합법적인 회사죠.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면 뭘 봐야 하냐? 그럼 물건이 좋은가 안 좋은가? 물건의 가치로 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기본 조건은 무조건 제품이 좋아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1위 어디죠? 아웨이예요. 아웨이. 아웨이는요,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아웨이 치약은 다 쓰죠. 아웨이 뽕뽕 가지고 댓글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제품이 좋은 건 이미 대대손손 알려져 있잖아요. 아웨이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업계 1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1위, 14조 원의 매출 공룡 기업. 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 그래서 물건이 좋아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구축될 거예요. 자, 합법적이다. 그리고 물건도 괜찮다. 그럼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 한국에 들어온 지 끝물이냐? 초창기냐? 제가 멜라니카 얘기 가끔 해드리거든요. 멜라땡땡. 제가 얘기를 하는데, 멜라땡땡이라는 사업 설명을 제가 11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11년 전. 아주 오래전에 멜라땡땡 우리나라 막 들어올 때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왜냐 36만 원을 내라고 저한테 요구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제품을 36만 원어치를 사래요.
뭘 주냐고 물어봤더니 통풍이랑 세제를 준대요. 전 나이가 21살이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깝게 느껴졌죠.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그걸 시작했어요. 한 명이. 처음에는 그 후배를 많이 욕했죠. 다단계에 빠진 XX. 쟤 미친 거 아니냐.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후배가 우리랑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사업을 열심히 했으니까 허튼 시간을 쓰지 않고 싶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그것만 다단계 만나서 사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랬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어떤 제품이 화제가 됐냐면 그 회사 있어요. 그 제품. 파란색 뚜껑이 달려있는 큰 로션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아토피에 좋다. 천연 성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멜라땡땡이라는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성장 그래프가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스타브레프트 벤을 사더라고요. 벤.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벤.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크게 동요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이 더 지났어요. 타먹는 커피 있어요. 살 빠지는 커피, 멜라땡땡에서 나오는. 그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성장 곡선이 완전히 가파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멜라땡땡이라는 회사가 탑10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나라 탑10. 그렇게 되니까 초창기에 시작한 제 후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이에 집을 샀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싱가포르에, 하와이에, 괌에 제가 알기로는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년 중에 한국에 2달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받는 수익은 꾸준히 2억씩 받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회장님? 한국에 들어와서 초창기예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들었냐? 멜라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니네들은 모를 거다.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물건이 원체 좋고 제품이 좋아서 꽤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다. 한국에 이게 이제 상륙했고 물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모일 거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전에 먼저 시작한다면 정말 인생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 36만 원 큰 돈, 작은 돈 아니지만 네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치면 36만 원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근데 안 했다고요, 제가. 이게 선점이에요, 선점. A사, 아메이라는 회사 있죠. 그 회사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아메이 들은 사람들 중에 다 아메이를 하지 않았어요. 49,500원이라는 가입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아메이. 49,500원, 27년 전에 49,500원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5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정도의 물가예요. 근데 그 돈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지도 못한 치약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세제인데 왜 50만 원 달라 그래?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고. 그럼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겠죠.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아메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미교포들이 했어요. 제미교포들이 왜 했을까요? 미국에서 아메이가 커진 걸 다 지켜본다. 저게 물건이 좋았고 사람들이 몰렸고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미교포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았고요. 두 번째로 온 선전자들이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들이에요. 그들이 49,500원의 자리세를 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지금은 한 명으로 시작된 아메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7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삼각형이 되어버렸죠. 그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얼마 벌어요? 1년에 50억 이상을 벌고 있어요. 이게 선점이에요, 저는. 시크릿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아직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3,000억 되고 5,000억 되고 7,000억 되고 1조가 되면 우리도 엄청난 소득자들이 진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의 수준으로.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성장 곡선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국에 진출한 지 초창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글로벌이 가능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믿으시죠? 미국 파트너도 다 해보게 되는 거 막 보니까 더 믿으면 오기 좋으시죠? 저도요, 공감되지 않았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우재성 사장님의 사업 설명을 들었던 초창기, 저도 막 사업자, 액티브 에이전트, 브론즈, 플래티넘이기 때문에요. 저도 여기 앉아서 우재성 사장님이 나라가 붙으면 막 게임이 끝난다고 하고 막 볼펜을 집어 던지시고 막 흥분하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남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외국에 지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외국 사람을 달 수도 없고 나하고는 다른 세계의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외국에 지인이 없지만 외국에 지인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외국이 뻗어나갔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외국이 커진 게 지금 미국 사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 바이너리 안에? 3,000명이 넘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1조, 다이아몬드 7조. 이게 단 11개월 만에 나온 일이죠. 원래 그 3,000명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저한테는 얼마가 쌓여있을까요? 한 명당 15만 원. 10명이면 150. 1,000명이면 100명이면 그죠? 1,000명이 1억 5천이네요. 3,000명이라니까요. 5억이 쌓여있네요. 그 미국의 3,000명 때문에. 이게 글로벌 사업. 이게 다이렉트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보상 플랜은 쉽고 심플해야 된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는 일단은 합법적인 회사예요. 공제조합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크릿 검색할 수 있고요. 원래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있었지만 1월 1일부로 어디로 갔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 갔어요. 이제 마이너리그 내서 메이저리그로 이제 완전히 승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역할은 만약에 회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여기서 보상 다 해주는 보험제도 같은 거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회사의 오너들이에요. 이 사람이 시크릿을 운영하고 계신 CEO고요. 이분이 시크릿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친형제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태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실제로 스타벅스, 애플 다 오너가 누구죠? 유태인들이죠. 스타벅스나 애플사의 오너가 매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년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 직원들에게 보상 여행을 보내줄 때래요. 그 스타벅스 오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중요한 건 소비자가 아니다. 나의 직원들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시크릿 오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여행 가보신 분, 해외 리더십 세미나 가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이번에 푸켓은 다 가실 거죠? 네.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하고요. 하다못해 자유롭게 밥을 먹어야 되는 자유식 일정에는요. 한 끼당 5만 원씩 책정해서 봉투에 밥값도 줍니다. 10원 한 푼도 쓰고 오지 않는 그런 여행. 그게 유태인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이끌고 가는 오너가 유태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이 보이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다 유태인 기업들이죠. 훌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 제휴를 맺거나 조인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시크릿 다이렉트하고 어디하고 제휴되어 있죠? 애플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회원들은 애플에서 파는 어떤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살 때 15% 할인받고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이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얘기하다가 저희가 막 삼성이랑 해주세요, 뭐 스타벅스랑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도 구상 중이에요. 어떤 기업과 제휴를 맺을지. 근데 유태인들끼리는 굉장히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회사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0년이 아니에요. 13년이에요. 이건 만들어진 지가 2년 된 자료라서 13년 됐고요. 50여 종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요. 이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되는 그런 직거래 유통이 아니라 이렇게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제품을 팔고 있죠. 사장님 잘 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되게 아이템을 찾지 않아요. 항상 돈을 벌고 싶을 때 괜찮은 아이템을 찾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아이템을 찾을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싸게 얻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찾죠. 거의 대부분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아주 훌륭한 화장품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모레, 오비, 아니면 뭐 SK2,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꽤 알려진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사장님에게 그 제품을 70%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대요. 그럼 사장님은 사업적인 아이템을 선택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시크릿은 이렇게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전 세계 40개국에 600여 개의 매장에서 개인이 낸 로드샵 아니고요. 백화점 안에, 면세점 안에 입점돼서 그럴듯하게 멋진 매장을 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루트를 차후해낸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유통되는 제품을 3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타 네트워크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유일한 예예요.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백화점의 매장을 가져본 적 없죠. 아메이 매장 본 적 없으시죠? 뉴스킨 매장 본 적 없으시잖아요. 허벌라이프도 매장은 없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매장이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게 백화점의 실제 사진들이에요. 유럽이랑 미국 쪽에는 매장이 굉장히 많고요. 네덜란드, 호주, 대만, 스페인 등등등. 대만은 제가 직접 보고 온 매장, 여기 101타워라고 아세요? 가장 높은 빌딩 대만 안에서 101타워 안에 입점되어 있어요. 3층이. 얼마나 비싸게 파냐면 바디버터가 하나에 13만원. 바디버터는 바디 로션을 얘기해요. 요만한. 그게 실제로 회원권 얼마죠? 39,000원. 39,000원에 우리가 사고 있는 그 제품을 대만에서는 이게 13만원에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왜 살까요? 원래 13만원짜리니까. 원래 13만원짜리니까 부담 없이 불만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샤넬 립스틱 6만원짜리 사는 것처럼. 비싸다고 싫어하고 싸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싸도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000만원도 씁니다. 만원짜리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사장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때 창피하지 않죠. 누군가 이 제품을 선물할 때 부끄럽지 않죠. 제가 이제 끌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양 빠진다. 모양 빠지지 않아요, 사장님. 다단계지만 굉장히 다단계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시크릿이에요. 그 매장을 사장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2011년도에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어요. 두 개가 동시에 유통되고 있어요. 회사는 결국적으로는 매장을 다 없애고 네트워크로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만 매장이 없어지겠죠. 조금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매장이.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네트워크가 시작됐고요. 미국, 멕시코, 한국 차례로 네트워크가 오픈이 돼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메이라는 기업은 다 아시니까 제가 그 회사로 예를 들어 볼게요. A사는 주인이 누굴까요? 최고 꼭대기. 미국이에요. 미국 회사는. 1959년도에 열렸어요. 창립된 회사예요. 1959년.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엄마하고 생일이 같아요. 50주년. 자, 근데 1959년도에 열렸는데 대한민국에는 몇 년도에 왔느냐? 1991년도에 왔어요. 굉장히 늦게 왔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오픈하기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80개국이 있어요. 유럽, 멕시코, 영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요. 자, 요게 한국의 삼각형이에요. 최고 먼저 시작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삼각형이 대한민국 삼각형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은 얼마일까요? 1조. 우리나라 네트워크 법은, 방문 판매 법은 매출의 몇 프로를 풀어주게 돼 있죠? 35%. 1조니까 1조에 35%니까 3,500억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수당으로 지금 현재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의 100만 정도들이 훨씬 많죠. 일본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9개 위에 오픈했어요. 자, 일본의 매출은 얼마일까요? 2조 시장이라고 불러요. 2조. 근데 2조 안에 한국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에서 몇 프로가 풀리는 줄 아세요? 42%. 그럼 얼마예요? 풀리는 게? 8천억 정도가 풀리네요. 돈이.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겠죠. 자, 미국은요. 전 세계 매출은 얼마? 14조. 대단하죠. 80개국 중에 80개국 합쳐서 14조인데 한국이 혼자 1조 하는 거죠. 대단한 나라야, 한국이. 자, 14조 매출에 몇 프로 풀릴까요, 미국은? 끝내주죠. 14조에 55%면 7조가 풀리네요. 7조 8조.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5만 장자가 쌓일 수밖에 없죠. 미국은요, 각광받는 직업, 촉망받는 직업, 존경하는 직업 10위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안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과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버는 성공자들.
그리고 나라에 헌신하는 성공자들, 네트워크로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죠. 근데 이건 돈을 많이 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돈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매출만으로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 이거랑 자리 바꿔준다고 하면 이 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C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꼭대기에 있고요. 두 번째가 멕시코고요.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 밑으로 오픈된 나라가 벌써 호주, 일본, 독일까지 오픈되어 있고요. 이제 3개월 뒤면 베트남 시장까지 확정돼 있어요. 베트남 시장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국경에 붙어있는 캄보디아랑 태국은 쉽게 열릴 거예요. 태국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은 백화점에 매장이 있죠. 백화점에 매장 들어간 지 이미 9년이 넘었어요. 태국은. 방콕에 있는 시안파라고 백화점에도 있고요. 파타야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에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시크릿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 만약에 시크릿이 들어가요. 네가 사고 있는 똑같은 제품인데 이걸 네트워크로 너 물건을 사면 70% 싸게 살 수 있다. 이 정보가 완벽히 먹히겠죠. 그렇게 오픈될 나라들이 아직 우리 밑에요. 수십 개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국 하나만 붙었는데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몇 개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일본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11월, 12월, 1월 지금 3개월 차 제가 가고요. 올해 2017년도에는 매달 갈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일본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3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엔사 있죠, 엔사. 뉴 땡땡. 이 회사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최고 소득자가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30배 차이. 최고 소득자. 한국의 1등과 일본의 1등이 수입의 차이가 30배. 이게 시장의 문제, 시장의 문제. 그런데 그 아주 선구자의 역할에 있던 그 나라들의 포지션을 한국이 시크릿에서 얻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제주도 중문 면세점 안에 매장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고요. 가실 수 없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제주도 중문 면세점 쳐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49,500원을 받았던 A사의 그 시절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6년 정도 가입비를 받았고 사업자를 모았고 그들이 다 해먹고 있고 현재 A사의 모든 수입은 그때 7년 동안 들어왔던 사업자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회장님 27년 동안요 억대 연봉자를 고작 500명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지금 A사가. 근데 이 500명대 중에 상위 10% 50명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버려요.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A사의 현 주소예요. 그럼 사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은 91년도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91년도에? 21살? 네, 21살. 저는 만약에 91년도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될 거니까 무조건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시고요. 20년 동안 버티세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 왜? A사가 얼마나 커질지 어떻게 커질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시크릿 똑같아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지나면 엄마한테는 옛날에 시크릿 엄마는 못 들어봤었어? 들어봤었는데 근데 엄마는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시크릿이라는 제품이 좋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제품 좋은지 안 좋은지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단계, 사업자 구축 단계, 이 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입비 없이 그냥 공짜로 회원가입해서 쓰고 싶은 물건만 쓰게끔 두는 이 소비자 단계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성장률이에요. 3년 만에 1000억을 돌파했다. A사가 1000억 돌파할 때까지 만 12년 걸렸죠. 굉장히 빠른 속도임은 확실합니다. 자, 제품은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주름이 막 쫙쫙 펴지고 주사 맞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믿음이 가지 않으실 거예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특이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제품은요, 참고로 머리가 좀 많이 나고요.
머리 없는 사람은 머리가 좀 많이 나요. 실제로 제 파트너 중에는요, 요즘에는 이마가 넓고 이마가 동그란 게 미의 기준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인데 여기를 레이저로 이렇게 다 머리털이 안 나게끔 했어요. 제모를. 여기 머리를 넓게 그렇게 했는데 샴푸 쓴지 2달 됐는데 거기 속살이 나가지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나길 원하지만 그 사람은 일부러 없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3년 동안은 모근이 완벽히 닫히지 않아서 날 수도 있는데 아주 급격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무좀 티눈, 무좀이나 티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빠져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아토피.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둘째가 아토피 완치했어요. 19째 쓰고 나서. 아토피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고스톱 가끔 치시는데 고스톱 치고 오면 막 이틀째 막 팔목을 붙들고 막 파스를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손가락 마디마디가 통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장님 피부가 하얘져요. 촉촉해져요. 주름이 펴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시크릿 제품은요. 의약품이 아니지만 치료의 효과를 아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원료가 사해바다라서 그래요. 사해바다.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국가문화유산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소금바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을 사자를 쓴 사해, 데드시라고 붙여진 곳이고요.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곳에서 나오는 이 소금 안에 굉장히 많은 특별한 12가지의 미네랄이 있다 라고 발견이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소금을 아무나 갖다 퍼다 쓸 수는 없죠. 여기는 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쉽게 그 개발권을 허가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사해바다 허가 개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8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 회사의 오너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해바다가 이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보시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들이 나오냐면 극심한 아토피나 건선 환자들이요. 너무 긁고 막 너무 긁어서 막 피가 나고 막 딱지가 지고 막 이렇게 막 악성 아토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해수욕을 해요. 9박 10일, 5박 6일 이렇게 해수욕을 해요. 휴가를 내서. 한 번 갔다 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통증과 가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이유는 해수욕을 통해서 미네랄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시킨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사해라고 2글자만 치셔도요. 아주 객관적인 언론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우리 제품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제품은 매장이 있었고 보여지는 실체가 있었고 원료가 아주 독보적인 원료를 쓰고 있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원료를 쓰고 있었고 딱 한 가지 아주 건강한 웰빙 제품이죠.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파라벤 프리 마크 보이시죠? 모든 제품에 이게 찍혀 있어요. 파라벤이 뭐냐?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방부제가 파라벤입니다. 근데 파라벤이 예전에는 큰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여성의 유방암과 다이어트 연관이 있다.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호르몬 계통의 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남자의 정자를 감소시킨대요. 여성 호르몬처럼 생긴 이 파라벤이 남성의 피부에 흡수되면서 남자의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거죠. 정자를 감소시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성조숙중. 실제로 비타민이라는 프로는 믿으시죠? KBS 비타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지금 성조숙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월경을 시작하고 가슴이 나오고 벌써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병인데 성조숙중 원인 중에 72%가 뭐라고 나왔어요? 욕실용품. 흡연보다 더 무서운 욕실용품이라고 나왔어요. 욕실용품이라는 건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치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모든 제품들은 파라벤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건이 썩으면 안 되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크릿은 어때요? 모든 제품에 파라벤이 없습니다. 원료가 사회 소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첨가한 건 석류에서 추출한 석류 추출물로 방부제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화학 방부제 파라벤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요즘에 시대가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산업이 건강하게 늙는 것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웰빙, 몸에 좋은 거, 천연
실제로요, 아주 좀 예민한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쓰는 제품은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어렵게 구해서 쓰기도 하고요, 유통기한 없이 한 달 지나면 썩는 물건, 그런 제품들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 제품 어때요? 파라벤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제품을 우리 가족이 바꾸는 거, 그게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은 현재 여기에 몇 가지 제품이 더 있어요. 헤어라인이 나왔고요, 선크림, 마스카라 같은 색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쿠션 나왔고요, 치약 나왔죠. 치약 써보신 분 어때요? 저는 화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치약이 원래 엄청 맵잖아요. 근데 깨끗하긴 하지만 화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험해보셨어요? 그거 이빨 닦고 나서 바로 귤 먹어보셨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 아메이 치약이 그 귤을 먹어도 사과를 먹어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시크릿 제품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A사의 치약은요, 파라벤은 들어있지 않지만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트리툴리산인가요?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 이번에 옥시 사건. 근데 시크릿은 어때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이 다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회사님 더 화학 성분을 많이 넣어서 더 많이 이빨이 하얘지고 더 많이 깨끗한 걸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몸에 해로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빼는 걸 원하는 시대예요. 아마 치약에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치약 중에서는 아마 가장 탑이 아닐까. 5만 세트 들어왔고요, 들어온 지 이틀 만에 파악됐어요. 이게 시크릿 제품의 제품력이에요. 사장님 다시 나오면 사재기를 꼭 하시고요. 유은영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오늘 팩트랑 치약 진짜 많이 샀나봐. 유은영 과장님은 그냥 와우팩 말고요, 그것만으로도 12만 정도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오면 사재기를 꼭 하셔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보상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시크릿을 만나고 2년 반 만에 10억을 넘게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운이 좋았나 보죠? 1번. 자, 2번은 당신은 인맥이 좋았나 보죠? 2번. 3번은 당신은 시간이 많았나 보죠? 4번은 당신은 말을 잘했나 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요, 4가지 중에 전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인맥이 많지도 않았고요. 제가 지금 5,900명 있어요, 파트너가. 6,000명 정도 있는데요. 6,000명 중에 제 인맥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사람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제 밑에 6,000명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2년 동안 도대체 몇 명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고 가입을 시켰을 것 같으세요? 대강?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0명? 30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6명 했어요, 가입. 제가 6명에게 사업을 전달했고요. 그 6명의 평범한 애기 엄마들, 평범한 주부들이 나의 오빠, 오빠의 친구, 친구의 누나, 누나의 아주 절친, 그 절친의 어머니, 어머니의 며느리, 이렇게 제가 전혀 모르는 인맥들을 만들어서 깨우쳤는데, 저는 인맥이 많지도 않았고요, 네트워크 경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3자리 상태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당시에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예요, 회장님. 모유 수유도 끊지 않았을 때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은 좀 따라준 것 같고요.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오로지 보상 플랜의 힘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을 버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괜찮아. 그럼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방식이 회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 방식과 좀 달라요. 이 방식이 문어발 형태예요. A사, N사, H사, 회장님들이 알고 계신, 머릿속에 알고 계시는 그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은 어떤 방식을 써요? 이 방식을 쓰고 있죠. 이 방식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애텀. 그 회사가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차이가 뭐냐면 인맥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줄이 적게는 3줄, 많게는 14줄까지. 그러니까 내 인맥이 많아야 돼. 내가 추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 돼요. 얘네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들어와, 돈 벌게 해줄게. 그랬으면 얘들이 돈 벌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따라다니면서 도와요. 하루에 3시간씩 써본다고 해볼까요, 얘한테?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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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부업으로 불가능해요, 회장님. 부업으로 불가능해요. 전업하시면 해볼만 하죠. 회장님들 시간 많고 열심히 뛸 수 있고 능력 있으면. 근데 부업으로는 완벽히 불가능한 게 브레이크업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너리는 어떨까요? 일단 인맥이 많이 필요 없죠. 2명.
세 번째 사람을 찾아도 세 번째 줄을 만들 수 없다. 없어요. 2명 말고는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딱 2자리뿐이에요. 잘 넣어야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쭉 모두 다 2명씩 찾아서 내려가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을 건너뛰고 이 사람을 내가 돕는다 해도 내가 이 사람에게 3시간을 쓰면 이 사람에게도 3시간을 쓴 효과. 그래서 시간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고요. 이게 보상 플랜의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상 플랜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장님. 디커미션, 매칭 보너스, 승급 보너스, 유직 보너스 이렇게 4가지 있고요. 디커미션이 좀 제일 중요해요. 핵심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에 우리 시크릿의 보상 플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오늘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품을 쓴다. 왜냐? 물건이 좋아야 소개할 수 있어요. 물건이 나에게 만족성을 못 주면 입에 안 떨어져요, 사장님. 이상한 제품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해요? 나중에 무슨 욕을 하려고. 최소한 물건이 좋아야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써보는 거예요. 저희 시크릿 제품은요, 다른 화장품처럼 3개월을 쓰시면 효과를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일만 써도 달라요. 하루만 써도 달라요.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3일을 썼는데 다른 걸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때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지정해주는 몇 가지 제품만 썼는데 3일을 썼는데도 좋은 걸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시크릿 제품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3일을 써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2명을 찾는다.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 또는 나랑 함께 사업하고 싶은 사람 또는 나랑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은 좋은 팀워크를 맞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명을 찾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또한 그런 2명을 찾는 거죠. 자,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반을 뚝 잘라요. 나에게는 A그룹과 B그룹 뿐이에요. 자, 그러면 쭉 타고 내려가서 반을 잘라서 한쪽은 커졌는데 한쪽은 작아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밸런스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20배 차이 난다. 30배 차이 난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작은 쪽은 소실적, 큰 쪽은 대실적이라고 부르거든요. 팀 커미션은 어떻게 주느냐. 작은 쪽 매출로만 줘요. 대 말고 소에서. 소실적 매출의 15%.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급 동일하게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15%. 이게 팀 커미션이에요. 안 어렵죠? 작은 쪽에 15%.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핵심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핵심. 시크릿은 마감이 없다. 다른 네트워크는 마감이 있다. 모든 영업은 마감이 있다. 시크릿만 마감이 있다. 마감이 없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 왼쪽 오른쪽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정산을 딱 하고 나면 내가 못 타먹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니까. 자, 못 타먹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크릿은 무제한으로 무한 이월을 해주는 거예요. 없어지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장님, 마감이 없다는 게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마감을 해야 되면 모자라는 거 물건 팔 수도 있고 안 잘날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사다 놓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메이 했었잖아요. 아메이 다이아몬드 먹거든요. 근데 그 물건 사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화장실 옆에 콘솔 옆에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던 게 기억나고요. 24평짜리 아파트에 공기청정기 4대 있었어요. 끝내주는 공기 속에서 살긴 했죠, 제가. 좋은 공기 속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샀을까? 부족한 점수도 채우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이 화장품 방문 판매할 때 제 트렁크로 화장품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기본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달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달은 120밖에 못 팔면 돈을 아예 못 받고 넘어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120만 팔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30만 원을 채워서 트렁크를 갖고 오는 거죠. 언제 팔으려고? 다음 달에 팔아보지 뭐. 이런 마음. 근데 중요한 건 매달기예요. 그러니까 3년 하면 몇백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날 지나가면 내 카드 일단 긁어놓고 계속 이 방판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죠? 리크루팅 할 거 없어요. 얼굴 딱 보면 무슨 얘기 하시면 되냐면 트렁크 열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트렁크 열었는데 화장품이 많이 쌓여있다. 그건 다 그 사람 카드로 내는 그 사람 빚이에요. 트렁크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럼 잘한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죠? 사무실에 사물함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트렁크에 물건이 있으면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을 거예요. 그 빚더미가. 이게 방판 일반적인 영업의 길이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마감이 없기 때문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대수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굳이 내가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장님. 사장님 있어요? 사장님 못해요. 사장님 찾아왔어요. 못해요. 이분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이분을 찾고 이분을 찾고 이분을 찾고 이렇게 계속 건너간다고 다리다리 건너가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시크릿은. 저기 마지막에 나온 저 사람이 일을 잘하면 되니까. 시크릿은 대수의 제한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당 15만원. 내가 찾은 이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분의 15만원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셨죠? 내가 200만원짜리 팔았으니까 나한테 15만원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형님 같이 합시다. 저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사장님 들어왔어요. 그럼 사장님의 15만원 또한 발생됐겠죠? 그걸 이분이 받는 거죠. 근데 저도 줘요. 똑같이 15만원. 이분이 옆에 계신 분을 모셔왔어요. 사장님의 15만원 동안 우리 셋이 모두 다 받아요. 각각. 사장님이 모셔온 이분의 15만원도 우리가 다 받아요. 몇 번째까지 다 줄까요? 제한 없이 다 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사장님. 그러면 버티기만 하는 게임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시크릿은 대수의 제한이 없는 대신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는 건 막기 위해서 맥시멈이 있어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벌어갈 수 있는 돈은 월에 1억이 끝이에요. 한 주에 2,500만 원. 우리는 주급으로 돈을 받으니까 주급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꼭대기에 있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돈이 50억, 100억이 돼도 그 사람은 한 주에 2,5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못타먹은 돈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계속 풀리는 거죠. 그래서 50억 번은 한 명을 만들어내는 다른 네트워크와는 좀 달라요, 플랜. 50억 번은 한 명은 탄생하지 않겠지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50명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죠, 경영 이념입니다. 그게 이제 부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팀커미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1억 갖고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1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족하신 분. 오, 멋있어요. 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 한 달에 1억 부족해요, 제가 레드다이아몬드 갔을 때 1억 1,800 받아봤었거든요, 최고로. 1억 1,800 딱 받았는데, 소산도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집 한 채도 못 사. 좋은 자동차도 하나 못 사요, 1억이면. 더 벌어야 되죠. 1억 이상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 테이크커미션은 주체가 나였어요. 내 밸런스가 중요했잖아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나의 1세대들이 중요해요. 나의 1세대들이 얼마를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나의 1대가 100만 원을 버냐, 1000만 원을 버느냐, 나의 1대가 1억을 버느냐. 에 따라서 나의 수익이 달라져요. 자, 1세대에 20%, 2세대에 10%, 3세대에 10%, 4세대에 10%까지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철수와 여기가 나의 1세대예요. 얘가 받는 보너스의 20%, 얘가 받는 보너스의 10%, 얘가 받는 보너스의 10% 이렇게 4세대까지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무슨 매칭 보너스. 그래서 그냥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길 바라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되고요. 도우시면 되고요. 지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게 리더십 매칭 보너스다. 제가 아까 이민성 화장님의 20% 얘기했죠? 오한진 사장님이 10% 한몫했어요, 지난주에. 한몫했어요. 오한진 사장님 제 2대거든요. 서영인 사장님 3대고, 미국에 있는 최진경 화장님이 2대고, 김선희 사장님 3대고, 매칭이 빵빵하죠? 저분 4대래요, 자기가. 저한테 4대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주문 공개해요, 화장님? 무관하세요. 그래서 나의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사실은 진짜 내 식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돕게 돼 있어요. 나의 수익과 연결되니까. 이게 리더십 매칭 보너스예요. 자, 세 번째. 직급 성취 보너스. 12만 5천 원, 브론즈 에이전트 12만 5천 원부터 크라운 듀얼 10억까지. 이 직급 달성하면 주는 축하금이에요. 축하금. 안 믿어지시죠? 10억 진짜 줄까? 저도 10억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1억 5천 원 줘요. 제가 받아봤잖아요. 제가 지금 레드다이아몬드. 이 직급 갈 때마다 주는 승급 보너스고요. 만약에 몇 단계를 건너뛰어도 중복직은 모두 해준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받으면 하면 16억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정말 운이 안 좋아서 1년에 한 직급씩밖에 승급을 못한다고 해도 16년, 아니 11년, 그죠? 11직급이니까 11년 동안 16억, 미니멈 16억 괜찮죠.
사장님 10년 열심히 일해도 16억 받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져도 아주 괜찮은 수입이죠. 이게 승급 보너스예요. 자, 마지막.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주급은 매주 목요일날 주급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고요. 지금 설명드릴 유지 보너스는 월급이에요. 브론즈 에이전트는 월급이 없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고요. 로얄부터 30만원부터 한 달에 600만원까지 4주에 한 번씩 월급을 지급한다. 기본급이에요. 그냥 숫자하고 관계없이. 자, 지급하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 브론즈. 이걸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 한 건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2000점, 2000점이 되면 브론즈가 돼요. 한 명이 들어오면 몇 점 주죠? 1000점. 2명, 2명. 2명, 2명에서 브론즈를 갔어요, 내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2명, 2명이 또 사람을, 나의 1대들을 찾겠죠. 그래서 3명, 3명이 더 들어오면 로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로열이 되는 거죠. 여기서 3명, 3명 더 들어오면 내가 실버가 돼요. 여기서 6명, 6명 더 들어오면 골드가 돼요. 점점 나랑 함께 뛰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직급을 가는 거고요. 4주까지만 묶어줍니다. 4주까지. 그러면 5주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합산했죠. 5주가 되면 2, 3, 4, 5로 묶어줘요. 그래서 없어진 2000점은 들어와 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유지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처음엔 나 혼자 둘둘을 했지만 이제는 20명, 20명과 함께 둘둘을 찾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진짜 이 글을 보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의 신입니다. 이 사람.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읽어보세요. 멋있게. 내 뒷머리가 내 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제가 이게 저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에요. 실제로 기회라는 게 나한테 온 건지 안 온 건지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와 가짜가 밝혀지니까. 그렇지만 아주 무료한 내 인생에서 뭔가 희망이 없는 내 인생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건 확실해요. 이걸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기회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장님 혼자서 하기 어렵지만 먼저 해낸 사람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뛰어준다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와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데 어쨌든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기회 속에 전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우리나라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들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회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서산팀에서 파생된 거죠. 그 우울한 서산팀에서. 서산 갈 때마다 진짜 우울한 남자 3명만 앉아있었고 6개월을 가도 3시 앉아있고 9개월째도 3시 앉아있고 어떡하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운동사장님 계시지만 센터는 왜 차려놓은 거야 도대체. 맨날 3시 앉아있을 거면서 올 때마다. 그런데 저희들은 꾸준히 서산을 봤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열심히 했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산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원사님 분명히 기회인 건 확실하고요. 여기서 함께 한 사람들, 먼저 한 사람들이 같이 뛰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처음 들으신 사장님들 있죠?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해보지 않아서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을 고민하셔도 원점일 거예요. 해볼까? 아닐까? 너무 내가 혹해서 좀 결정한 건가? 아닌가? 집에 가면 해볼 걸 그랬나? 열흘 지나도 원점일 거예요. 중요한 건 해봐야 알아요. 이게 물인지 커피인지 마셔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성공하는 걸 지켜봤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함께 하면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버느냐, 더 적게 버느냐 문제예요. 그래도 시크릿을 만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말 말고 이 사업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터산 다이아몬드 언제 나오나요? 조만간 2달 시간 드릴게요. 2달. 2달 안에 서산 1호 다이아몬드 꼭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는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